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화창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지만 않으면 말이죠. 네,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이제 계곡에다가 발 담그고 백숙다리 뜯으면서 소맥 한 잔 먹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실까요? 가끔씩은 일상을 떠나서 그러한 자그마한 일탈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과연 일요일의 마무리 어떤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최근 들어서 대규모 이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익명의 고래에게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13,000개가량의 비트코인이 옮겨졌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익명의 고래로부터 13,003개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고래 트래킹 웨일 얼렛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최근 3시간 동안 익명의 고래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13,000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이제 3.6달러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시다시피 어느 은행도 경쟁할 수 없는 속도와 송금 수수료인 것이죠. 보통 익명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체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최근 고래들의 매도 압력이 올라갔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횡보가 장기화되면서 고래들이 오히려 더 샀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고래들이 매도를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나오는 상황 속 안타깝게도 이에 관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예금으로 누적되는 비트코인 고래 신호 약세 모멘텀이라고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문단에도 보면 고래들이 암호화폐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소들은 예금이 증가하고 있어 매도의 압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의 주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센티멘트의 경우는 100개의 비트코인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 소위 100만 장자 계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의 누적 보유량이 이제 5월 21일부터 10만 BTC가 증가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은 것 같다. 고래들의 거래소 비율이 85%가 넘는데 보통 이 정도 비율일 때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5월 하락 이후 계속되는 조정과 횡보 그리고 다시금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리 좋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만큼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가격의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가격의 전망은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많은 비트코인의 친화론자들이 있죠. 그중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억만장자로 유명한 팀 드레이퍼입니다. 이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지난달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내년 말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로 따졌을 때는 대략 3억 정도에 도달한다는 것인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도 본인의 이러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팀 드레이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2년 연말 혹은 2023년 연초에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이자 억만장자인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2022년 연말 혹은 23년 연초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택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의 인기는 상승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 비트코인은 자유와 신뢰를 뜻한다. 국가의 법정 통화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하락할 것이고 가장 현대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25년에는 25만 달러가 아닌 31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가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2025년까지 비트코인이 31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파인더의 경우는 암호화폐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2050년까지 비트코인이 지배적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15%는 이르면 2035년까지 하이퍼 비트코인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관측을 했다고 하는데, 10년 내 비트코인이 개발도상국 내 화폐로 통용될 것이라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3%는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21%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21%는 이제 10년 이상 이 이야기는 10년이 걸리더라도 비트코인의 화폐화가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응답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5년 말까지 31만 8천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번 연도 12,000년 화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소식이죠. 이 소식은 비트코인 역사뿐 아니라 화폐 역사에도 기억이 될 만한 소식인 만큼 큰 영향력을 지금 뻗치고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현재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와 더불어 탄자니아까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봉의 대통령이 이끌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역사상 유례 없던 일들이 2021년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정도면 큰 틀이 이제 짜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누군가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지난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하여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퍼져 있었습니다. 급격한 확산이 시작이 되며 글로벌 곳곳에서는 도시가 봉쇄되는 마치 영화보다 더욱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는 코로나의 백신이 나왔지만 무슨 핸드폰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의 변이 버전인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영화 감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 영화 스토리의 분당을 이제 폐쇄해야 한다며 엄청난 고성들이 오가며 치열하게 고민하는 상황들이 펼쳐졌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현실에서 이제 분당이 아닌 전국을 봉쇄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머리털 나고 이러한 광경들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미국에서 시작된 연일 달러 찍기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으며 은행들이 폐쇄되고 중앙정부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이제 사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누가 들으면 20년 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2021년 7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러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루어지며, 안 그래도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해지 수단을 찾던 기관 투자자들에게 눈에 띄며 가파른 투자 러시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비트코인이 탄생한 직후부터 2020년까지의 제도화 속도보다 지난 1년간의 제도화 속도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더 이상 디지털 금이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자산을 지키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결제 수단이며 가치 저장의 수단이자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조시키는 기본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산 가격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돈의 흐름은 조급한 자에게서 인내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이러한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도지코인의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강력한 카르텔에 의해 통제가 된다 이야기를 했던 기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개발도상국 제3세계 국민들에게는 거래소가 은행이 되며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도지코인의 공동 창업자의 이런 발언에 동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일반인이 투자로 부자 되는 것을 불법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의 CEO이죠.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최근 도지코인 창업자가 이야기를 한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건 부자들의 카르텔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제 암호화폐는 더 많은 자유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공한다. 정부의 시스템이 비능률적이고 과도하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공기가 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기존의 투자 시스템이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헤드라인에도 장식되어 있듯이 공인 투자자 제도가 일반 사람들을 투자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유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일찍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시장 경제의 모든 것을 맡기며 정부가 아주 조금의 개인만으로 순환이 되며 자유를 주면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시스템은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로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본인들처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서민들이 부를 축적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본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으로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길 원하죠. 본인들은 위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원하기에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바로 직업을 가져 훌륭한 사회의 일원, 즉 성실한 노동자가 되길 원하죠.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근로소득의 부의 증가 속도가 절대로 자본소득의 이제 증식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 자산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자본과 또 다른 자본인 본인의 몸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을 통해 월급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애초에 이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동안 배운 교육 과정대로 회사에 취직하여 시험에 합격하여서 전문직이 되어 월급 받아 저축하며 부채를 사들일 것인가, 자본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이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 자체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부채에 속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금액의 수는 이제 1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똑같은 액수로 표시가 되지만 그 돈이 가지는 가치는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1년 뒤, 3년 뒤, 10년 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들게 되죠. 일단 말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끝도 없이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뭐 특별편 같은 형식으로 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깨달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하여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으며 부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부의 추월차선에 탑승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기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인생에 몇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음모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로 자본주의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본인들의 방법대로, 즉 자본을 소유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돈을 뺏으려 하고 이 돈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수록 필수적으로 이제 패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을 통하여 이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뿐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내용들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발전이 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데 무려 132만 개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32개가 아니라 이제 132만 개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사업장이 132만 개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의 경우는 중국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태스크포스가 발간한 백서를 인용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장이 무려 132만 개가 돌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디어의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는 공과금, 외식, 그리고 쇼핑 등 결제에 사용됐다 이야기를 하며 현재 디지털 위안화 개인 계좌 및 법인 계좌는 각각 2,087만 개, 351만 개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경우는 가파르게 발전이 되며 이제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듯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또한 이제 지갑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런 개발을 눈치챈 미국과 유럽에서 또한 디지털 화폐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반사이익이 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8% 하락하며 3,62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3.76% 상승하며 224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42원, 그리고 시가총액 6위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지금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6% 상승한 66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6%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